흰색 병실, 끊임없이 울리는 심전도 기계 소리.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70대 노부부의 모습이 화면에 펼쳐집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텅 빈 의자들이 그들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시들어가는 꽃다발과 먹다 남은 죽그릇이 놓여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부모의 곁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피로 맺어진 자식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자식일까요? 7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이제 몇 시간, 아니 몇 분의 시간만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요. 내일 꼭 갈게요. 골프장에서 클럽을 휘두르며 전화를 받는 50대 남성. 그는 30년간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성공한 큰아들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골프 파트너들과 다시 웃음을 터뜨리며 게임을 계속합니다. 간병인비 여기 있어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둘째 아들은 돈 봉투를 놓고는 5분 만에 병실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손을 뻗어도 이미 그는 복도 너머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벌써 다음 약속 상대에게 전화를 걸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40년 동안 제가 몰랐던 놀라운 진실과 함께 말이죠.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지 이제 석 달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오지 않아요. 가끔 와도 몇 분 있다가 금세 떠나버리죠. 저는 매일 새벽 택시 운전을 마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지훈아, 너는 왜 이렇게 착하냐?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니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분들이니까요. 어머니는 요즘 거의 말씀을 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제가 오면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형들이 사온 비싼 과일은 상해서 버려지지만 제가 직접 깎아드린 사과만은 조금이라도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새벽 4시 마지막 승객을 태우고 하루 운전을 마친 저는 곧장 병원으로 향합니다. 집에 들러 잠시 쉬어갈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혼자 계실 생각을 하면 발걸음이 저절로 병원으로 향해요. 24시간 편의점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바나나 우유를 하나 사서 들고 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어머니는 주무세요? 간병인 이모가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지훈 씨가 오면 어머니가 눈빛이 확실히 달라져요. 기다리고 계신 게 보여요. 아까도 계속 문 쪽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아버지 옆에 앉아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요. 아버지, 오늘 택시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타시더니 저보고 효자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지만 제 목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려고 애쓰세요. 가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도 보여요.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 때가 되었습니다. 간병인 이모가 하려고 하시지만 저는 정중히 말씀드려요. 이모, 제가 할게요. 이모도 좀 쉬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부모님이 어릴 때 저의 기저귀를 갈아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어머니가 부끄러워하실까봐 항상 커튼을 쳐드리고 조심스럽게 해드려요. 지훈아,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어머니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가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요. 병실 청소도 제가 직접 합니다. 걸레질을 하고 창문을 닫고 꽃병에 물을 갈아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하얀 국화를 사와서 병실 한쪽에 놓아드리면 희미한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세요. 부모님이 저를 착하게 키우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세요. 그 손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셨지만 여전히 따뜻합니다. 저를 처음 안아주셨던 그 손처럼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찾아옵니다. 지훈아,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감사하다는 건 저인데
어머니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니까요. 아버지,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큰형이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던진 첫 마디입니다. 아버지는 겨우 의식이 있으신 상태인데 형은 벌써 그런 이야기를 꺼내네요. 강남 아파트는 당연히 내가 물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내가 맞이고 사업도 이어받았으니까. 큰형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둘째 형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현금이랑 주식은 내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형은 사업으로도 충분히 벌고 있잖아. 저는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유산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훈아, 너는 돈 걱정하지 마. 넌 지금까지도 충분히 효도했어. 큰형이 제게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마치 저를 위로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배제하는 말이었죠. 솔직히 내가 뭘 받겠어? 택시나 열심히 몰고 우리가 조금씩 챙겨주면 되지. 둘째 형의 말에 제 가슴이 쓰라렸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40년간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부모님만 건강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신히 한 말입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어요. 유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부모님만 건강하게 회복되셨으면 했어요. 형들은 제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요. 지훈이는 정말 순하다니까. 그러니까 택시나 계속 몰아.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형들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무엇보다 부모님의 힘없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무너져 가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들과 어머니께서 제게 들려주신 기억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부모님에게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어요. 생후 3개월 된 귀여운 아기였죠.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 소중한 아이를 잃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 지훈아. 어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아기 옷을 보면, 장난감을 보면, 다른 아이들을 보면 모든 게 우리 아이를 생각나게 했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너무 아파해서 나도 무너질 것 같았어. 집안이 온통 슬픔으로 가득했지. 그러던 어느 날 두 분은 고아원을 찾아가셨어요. 다른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였대요. 고아원 한쪽 구석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5살 아이가 있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바로 저였다고 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 아이가 간호사 선생님께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어머니가 처음 저를 보셨을 때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멈췄어. 몇 달 동안 멈추지 않았던 눈물이 그 순간 멈췄어. 저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볼에 뽀뽀했대요. 엄마예요?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다고 하세요.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아버지가 펑펑 우셨다고 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가 생생해. 내가 내 무릎에 앉아서 아빠라고 불렀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어요. 형들이 어릴 때부터 저를 괴롭혔거든요. 쟤는 진짜 동생이 아니야. 주워온 거야.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훈이도 우리 아들이야. 제가 아플 때면 어머니는 밤새 저를 간병해 주셨어요. 열이 날 때면 찬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시고 무서운 꿈을 꾸면 저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속 독백이었을 거예요.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그날부터 지훈이는 우리의 진짜 아들이었어. 잃어버린 아이를 대신할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 가족이 된 거야.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가족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형들이 병실에 모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했습니다. 엄마, 유언장은 언제 쓸 거예요? 이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지 않나요? 세무사도 불러야 하고. 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그 말을 들으셨나 봐요. 갑자기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지훈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너는 꼭 알아야 한다. 네, 어머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머니의 입에 귀를 가까이 대었어요.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어머니는 한 단어 한 단어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저야말로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의식을 잃으셨어요.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점점 불규칙해졌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저는 복도로 밀려났고 형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어색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큰형이 중얼거렸지만 말을 끝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날 밤 어머니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따라가듯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마치 40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를 놓을 수 없다는 듯이. 장례식이 끝난 지 3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형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먼저 지훈 씨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저는 제대로 된 말조차 할 수 없었어요. 큰형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 40년 동안 몰랐다고? 둘째 형도 당황했어요. 우리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부모님이 입양 사실을 숨기셨다고요?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고인께서 지훈 씨가 5살 때 입양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하셨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40년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유언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봉인된 서류를 열었어요. 고인께서 남긴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은 막내 아들 지훈에게 상속한다. 큰형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변호사님이 계속 읽어주셨어요. 피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훈이가 증명해 주었다.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킨 진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둘째 형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어요. 임양아 주제에 뭔 상속이야. 이건 말이 안 돼. 큰형도 오열하며 절규했어요. 40년 동안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매년 유언장을 갱신하시면서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어요. 입양아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모든 재산을 제게 남기셨다니. 그날 이후 형들은 완전히 돌변했어요.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다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서로를 원망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고 저까지 끌어들여 삼자 분쟁이 되었어요. 가족 톡방도 나가버리고 명절 때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내가 병원에 자주 갔어야 했어. 그럼 엄마 마음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큰형이 둘째 형을 탓했어요. 형도 마찬가지잖아요. 골프 치러 다니면서 무슨... 아버지가 찾으실 때마다 핑계만 댔잖아요. 둘째 형도 지지 않고 대응했어요. 결국 그들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상속하는 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1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형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연락도 끊어버렸고 저와도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서 혼자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40년간 살았던 집이었는데 이제 제 집이 되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화장대, 아버지의 서재, 모든 게 그대로인데 주인만 없어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제가 어릴 때부터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히 보관하셨는지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언제나 부모님 품에 안긴 어린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생일마다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 사진들도 있었어요. 형들은 시무룩한 표정이었지만 부모님과 저는 항상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에서 아버지가 저를 어깨에 업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 중학교 운동회에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는 모습, 고등학교 입학식에서 부모님이 저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 사진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입양하든 친자식이든 상관없이 부모님은 정말로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피로 이어진 자식이 아니었지만 엄마 아빠는 제게 온 세상을 주셨어요. 부모님의 방에서 일기장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쓰신 것이었는데 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지훈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리였다. 지훈이가 아파서 밤새 간병했다. 힘들지 않고 오히려 행복했다. 지훈이가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고생스럽겠지만 성실한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형들이 지훈이를 무시한다. 속상하지만 지훈이는 꿋꿋하게 견뎌낸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지훈아, 만약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너는 우리에게 하늘이 내려준 천사였다는 걸 알아줘.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줘.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부모님 집을 그대로 보존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화분들도 그대로 두고 아버지의 책상도 그때 그대로예요. 가끔 집에 오시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도 있어요. 형들과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가끔 동네에서 마주쳐도 서로 모른 척 지나가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이해해요. 40년간 저를 가족으로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던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도 나름대로 상처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해주고 싶어서 고아원 후원 활동을 시작했어요. 매달 후원금도 보내고 직접 가서 봉사활동도 해요.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에 가요. 아이들이 지훈 아저씨 하며 반겨줄 때면 어릴 때 부모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요. 그때의 저처럼 외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저씨도 여기에서 살았어요?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5살 때까지 여기서 살았지. 그때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 아저씨처럼 너희들도 분명히 좋은 가족을 만날 거야. 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저에게 안겨서 울기도 해요. 아저씨, 저도 좋은 엄마 아빠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저씨처럼 분명히 만날 수 있어.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해줘요. 부모님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택시를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요. 하지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이 더 소중해요. 매일 저녁 부모님 영정 앞에서 절을 해요. 엄마, 아빠,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간 진짜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꿈에 부모님이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우리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야. 하늘이 우리를 맺어준 거야. 너 덕분에 우리는 진짜 부모가 될 수 있었어.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아껴온 시간들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죠. 혈연은 우연이지만 사랑은 선택이에요. 형들은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마지막에는 돈 때문에 갈라졌어요. 하지만 저와 부모님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끝까지 서로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진짜 가족의 증거였어요. 여러분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나요?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아플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족입니다. 피보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공간이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는 따뜻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